먼저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 외도로 고통스러웠던 이유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부정적이거나 힘든 글들은 되도록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글의 에너지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외도로 가입한 카페인데 어떻게 힘들고 아프고 부정적인 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외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캔디님, 제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는 카페에 글을 올리고 댓글로 위로를 받았었는데 막상 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난 후 그런 아픈 글들을 읽으면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이 기억나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잠시 카페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분, 당연한 거예요. 카페직인 저도 어떨 때는 카페를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제목만 봐도 아픈 글들은 아예 클릭을 해서 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지나쳐서 아팠던 시절 자신이 도움받았던 것을 다시 다른 아픈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런 마음에 외도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도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서도 댓글로 혹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마디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자신이 괜찮아지고 나니까 상담사인 캔디님이 인간적으로 짠하기도 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에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 머무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저도 힘을 얻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름 하나하나, 닉네임 하나하나 호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죠? 방송으로나마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배우자 외도로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댓글 참여 게시물을 올리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대댓글을 달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평소에는 여행을 가거나 뭐 촉배기를 하거나 즐거운 일상을 나누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댓글에서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다스려 왔는지가 보여서 있습니다. 대부분이 배신감, 분노, 외로움, 신뢰 상실, 아이들의 고통, 가정의 위기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댓글을 공유하고 이런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만 말고 어떻게 극복을 해가야 하는지 대해서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히 네가 나와 아이를 배신해? 내 뒤통수를 쳤다는 충격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슬픔, 나의 20대, 30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듯한 상실감,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암울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많이 빠져는 나왔지만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해준 배려와 내가 벌어온 돈 모두 상간자와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와 아이들이 1순위가 아니고 하찮은 상간년이 1순위인 것 같아서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년한테 저버리고 싶은데 내 아이들의 아빠이고 얽혀있는 것이 많아서 끊어내기 어려운 이 마음이 뭔지,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 이 거지 같은 내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어디서부터가 진짜였고 어디부터가 가짜였는지 구분 불가여서 현실감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새끼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할 존재였는가? 그리고 잘못 살았던 생각에 분합니다. 다섯 번째, 내 자신이 한없이 무너질 때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인데 가치 없는 것에 자꾸 미련을 두는 내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시발로마, 지 인생 쓰레기로 사는 거지만 과연 나는 저 쓰레기를 놔떠 안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라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너 때문에 내 미래가 망가졌어. 이제 어떡할 거야? 라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분노도 눈물도 사그라들더라고요. 일곱 번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은 무서움, 그리고 사회에 내가 이혼했다는 것을 오픈해야 하는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덟 번째, 다 지나갔다 쳐도 앞으로도 이 불안을 가지고 살다가
또 외도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진 그런 관계로 살아야 하나? 내가 바뀌었다고 해도 잘 사라질 수 있을까? 나도 사랑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열 번째, 저는 결혼이 각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공동체를 이루는 진지한 약속이라고 생각했고, 내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실제로 내 인생을 걸음으로 땅에 묻었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남편의 배신으로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으며 극도로 허무해져서 살아가기 힘들더군요. 자신의 이기적 쾌락을 위하여 태연하게 내게 거짓말하며 내 존재를 개무시하는 유체기를 견뎌내는 일, 과거는 오염됐고 미래는 없는 가운데 심장이 조이는 고통 속에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일, 불안과 걱정으로 심장이 날뛰는 가운데서도 정신줄 부여잡고 증거 수집하던 일, 그 증거를 보며 상처받고 날마다 남편에게 정나미가 떨어지던 일, 잘못을 저지른 주제에 혹시나 과하게 혼나서 억울하다 싶은 경우에는 펄쩍 뛰며 역공하고 싶어하는 치사함을 목격하는 일, 사람들 앞에선 평생 훌륭한 남편이었던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역겨운 위선을 참아줘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서 괜찮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 앞선 모든 단점들이 커버되는 기분입니다. 네, 11번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터널을 잘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추려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11번째 마지막 댓글을 적어주신 아내분과 직접 상담을 했었는데요. 상담할 당시와 지금 너무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로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고 계신 현명한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아시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없던 집착도 생기고 내가 이 정도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외도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먼저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화가 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드자비를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더 추궁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집착을 하면 그 상대방은 밀어내고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일단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차갑고 냉정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없애는 거죠.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인 감정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감정을 인정을 해주시고 흘려보내주셔야 됩니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네, 내 자신을 정화시켜주는 이유는 내 감정을 흘려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아닌 배우자 때문에 내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의 구렁텅이에서 처박혀서 허우적거리게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해 달라고 할 필요 없다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충만해지고 내가 내 자신만 신경이 쓰이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됩니다. 남편까지도요.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변하고 바뀝니다. 또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타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 시절 피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제가 살려고 하나 둘 방법을 찾으면서 결국 정답은 자기 사랑이고 자존감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어요. 충만한 감정이 드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고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자꾸 자꾸 생겼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let the sun 하고 내 감정을 전향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감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하루가 행복해지고 일상이 행복해지고 그 가운데 행복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뭐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진짜 많이 시달렸거든요. 진짜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힘든 가운데 있고 저도 잠깐 힘든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캔디, 행복한 마딘들이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